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시험 10회 화물 취급요령편 3강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 1번입니다. 화물의 인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집하금지 품목의 경우는 그 취지를 알리고 양해를 구한 후에 정중히 거절한다. 맞죠? 왜냐하면 취급할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2번입니다. 운송인의 책임은 인수예약을 접수대장에 기재하면서부터 발생한다. 글쎄요. 3번입니다. 신용업체의 대량 화물을 집하할 때 수량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4. 제주도 및 도서지역인 경우 그 지역에 적용되는 부대 비용을 수화인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고 양해를 구한 후에 인수한다. 예, 섬지역이라든가 더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요. 2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시죠. 운송인의 책임은 인수예약을 접수대장에 기재하면서 발생한다. 글쎄 물건도 안 받았는데 운송인이 그 물건 인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건 아닐 것 같죠. 확인합니다. 운송인의 책임은 물품을 인수하고 운송장을 교부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운송인의 책임은 인수액을 접수대장에 기재하면서부터 발생한다라고 한 이 부분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화물사고의 유형 중 파손사고의 원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집하할 때 화물의 포장 상태를 미확인했다. 파손되는데도 몰랐다든가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인데도 몰랐다든가 이런 것은 파손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화물을 적재할 때 무분별한 적재로 압착이 됐다. 눌려가지고 뭐 깨져버렸다. 파손사고가 날 수 있겠죠. 포장 부실 및 무포장 물품, 뭐 비닐 포장이나 쇼핑백에 넣었다. 어떤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 부셔지겠죠. 파손사고 원인이 될 수 있죠. 미포장 화물, 마대 화물 등의 운송장을 부착했다. 뭐 다른 건 모를 것 같은 마대 같은 것을 운송장을 부착했더니 떨어져 버렸다. 운송장 떨어진 것이 그 내용물, 물품이 파손된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다만 운송장 떨어지면 뭐를 모르겠습니까? 송화인이 누군지, 받을 사람은 수화인이 누군지, 이 물건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버리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손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은 4가 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네. 이 4번은 송화인과 수화인을 알 수 없는 화물 사고의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송장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누구한테 쏘았고 누구한테 갈 줄을 모르게 되는 거죠. 3번입니다. 화물을 인계하는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송 지연이 예상되면 고객이 사전 양해를 구한다. 맞죠? 배송 중 수화인이 직접 찾으러 오는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라. 그리고 인수 확인란에 직접 서명받고 난 뒤 물품을 전달한다. 맞습니다. 수화인이 물건 받을 사람이 장기 부재, 집에 없는데 한동안 못 돌아온다고 휴가 등으로. 그래서 배송이 어렵다. 그럼 물품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휴가 끝나서 오면 배송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수화인에게 집을 못 찾으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당신 집이. 그러니까 어디로 와서 찾아가라.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이 표현이 좀 이제 좀 이상하죠.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휴가 가고 뭐 이런 때는 한번 보죠. 수화인이 장기 부재 등으로 배송이 지연될 경우 집화 지점이나 또는 송화인과 물건 붙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받을 사람이 장기 휴가 중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휴가 끝나면 준다. 이 부분은 틀린 표현입니다. 4번입니다. 대량 거래처에 부실 포장 화물에 대한 포장 개선 업무 요청을 해야 하는 화물사고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부실 포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물건이 깨진다든가 또는 물건이 어디 흘려버려가지고 내용물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부실 포장이라고 했고 오배달이 나거나 지연 배달이 나거나 예, 또는 바로 뭐 파손 사고로 이어진다. 이거는 좀 그렇고요. 부실 포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내용물이 빠져버려가지고 흘러버렸다든가 아마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량 거래처의 부실 포장 화물에 대한 포장 개선 업무 요청을 해야 하는 화물 사고의 유형. 예. 자꾸 물건이 보냈는데 저거 못 받았다. 보니까 포장이 찢어지거나 부실해 가지고 내용물이 빠져버렸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인수증 관리 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인수증은 반드시 인수자가 확인란에 수령인이 누구인지를 인수자가 자필로 바르게 적도록 한다. 그렇겠죠? 수령인이 물품의 수화인과 다른 경우 반드시 수화인과의 관계를 기재해야 한다. 보니까 그 남자 이름, 남편 이름 앞으로 오는데 부인이 받는단 말이죠. 수령인, 부인이죠. 수화인, 적힌 사람, 남편 이름으로 적혔어요. 근데 부인이 받아요. 그럴 때 어, 이 수화인과의 관계가 김갑돌 씨하고 어떤 관계세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아, 나는 김갑돌 씨 부인이에요. 그러면 그 부인이라는 것을 기재해 줘야 된다.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네, 3번입니다. 물품 인도일 기준 1년 이내에 인수금고 요청이 있을 때 입증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나중에 받았니 못 받았냐면 당신 부인이 받았다고 사인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입증할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바쁠 때는 인수증상의 인수자 서명을 운전자가 대신할 수 있다. 어쨌든 뭐 물건 받은 분이 손 안 씻어갖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대신 사인해 줄게 하고 배달 기사가 운전자가 대신 사인해 준다. 나중에 문제 생기겠죠. 예,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인수증상에 운전자가 임의로 인수서명을 대신한 경우, 내가 사인해 드릴게요. 자기가 대신했다. 그러면 좋다고요.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배송 완료. 내가 배송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6번입니다. 화물 자동차의 종류 등 원동 기부의 덮개가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버니 트럭이죠. 그림을 한번 보죠. 네, 이렇게 요 보닛이 앞으로 나와 있죠. 운전석 앞쪽에 원동 기부의 덮개가 원동 기부 덮개 여기 엔진이 있으니까 덮개가 운전실 앞쪽 여기 운전실이니까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버니 트럭이라고 한다. 7번입니다. 자동차 관리 법령상 화물자동차 유형별 세부 기준에서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서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 운송용인 것은 뭐 이거 읽어보면 뭐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뭔 말이냐 이게 덤프형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 한번 보죠. 이게 이제 덤프차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 보시면 예, 화물 자동차 세부기냐 적재함이 뭐예요? 이게 지금 적재함이죠. 요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원동기 힘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예, 요 부분 유압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원동기 힘으로 기울였죠. 적재물을 중력에서 미끄러지게 이렇게 해서 짐을 부리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 덤프트럭이 덤프형이죠. 네, 8번입니다. 화물 자동차의 종류 중 크레인 등을 갖추고 고장차에 고장차 끌고 다니는 게 뭡니까? 레커차죠. 매달아 올려 수정하는 특수장비 자동차는 레커차 지금 설명입니다. 고정차를 예, 매달아 올려가지고 끌고 다니는 차, 레커차. 자, 트레일러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트레일러 종류는 세미 트레일러, 폴 트레일러, 풀 트레일러. 그런데 종류가 아닌 것은 예, 길다고 그랬고 롱 트레일러냐 그런 건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세미 트레일러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앞부분, 요 부분이 뭡니까? 요 부분을 우리는 트랙터라고 해요. 요거를 트랙터. 그러니까 요 뒷부분, 요 원동기 장치 없고 끌려다니는 거 있죠? 요 뒷부분. 요거를 트레일러라고 해요. 요거를 앞에 여기 원동기 부분에 있는 건 트랙터, 그리고 끌려다니는 건 트레일러.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세미 트레일러는 보세요. 세미라는 말이 뭐예요? 한쪽이 다른 쪽하고 붙어 있는 거 이런 걸 세미라고 해요. 이 트레일러의 상당 부분이 이 트랙터 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여기처럼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걸 세미 트레일러라고 해요.
폴 트레일러는 뭐냐면 이 폴이라는 게 뭐예요? 뭐 긴 장대, 폴대 그러죠. H빔이라든가 이런 걸 실어서 길게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연결을 삼는 거 이런 것을 폴 트레일러 이게 장대죠 장대 H빔 이렇게 긴 장대 이걸 폴 트레일러. 풀 트레일러는 뭐예요? 풀은 이게 전체 이런 말이죠. 요거처럼 요게 요거처럼 이게 전체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풀 트레일러예요.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겹친 거 뭐예요? 세미. 이렇게 긴 장대 같은 거, H빔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거, 폴, 폴 트레일러. 요 전체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되는 거, 요거 풀 트레일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트레일러의 개념에 대한,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내볼게요. 트레일러의 종류는 세미 트레일러, 폴 트레일러, 풀 트레일러. 여기에 덧붙이면 이제 뭐 더블 트레일러 뭐 이런 게 있지만은 하여튼 롱 트레일러라는 것은 없다. 원래 트레일러 자체가 길다. 그래서 그냥 트레일러일 뿐이지 롱 트레일러는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트레일러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동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 부분이 트레일러라고 그랬죠? 요 앞부분 요 동력 장치. 요건 트랙터예요. 그러면 이 트레일러는 뭐예요? 동력 장치가 없는 거죠. 동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맞는 표현이죠. 사람이 물품을 수송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도로상을 주행한다. 맞죠? 끌고 다니면 되니까. 모터바이크에 의해 견인된다. 즉 동력 장치가 있는 것에 의해서 끌려다닌다. 견인된다.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 뭡니까? 자동차를 동력 부분과 적하 부분, 짐실일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동력 부분을 말한다? 아니죠. 트레일러는 요 적하 부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짐 싣는 거. 동력 부분은 트랙터로 한다고요. 표현 아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11번입니다. 트레일러의 종류 중 세미 트레일러와 조합해서 풀 트레일러로 하기 위한 견인구를 갖춘 대차를 무엇이라느냐. 네, 내용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세미 트레일러와 조합해서 풀 트레일러로 하기 위한 견인구를 갖춘 대차. 우선 답부터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거는 뭐 돌리를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돌리를 봐보십시오. 요 앞부분 있죠. 요 앞부분, 요 앞부분. 요거는 지금 뭐예요? 트랙타죠. 이 트랙타에 이렇게 세미로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세미 트레일러. 이게 세미 트레일러죠. 이게 세미니까.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요 뒤에다가 여기 지금 여기는 없지만 요 뒤에다가 요렇게 여기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또 하나를 연결해서 풀 트레일러 요걸 이제 풀 트레일러 요걸 연결해서 하도록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 견인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견인구. 끌고 다닐 이거 뒤에다가 또 끌고 다닐 수 있는 거. 얘도 끌려다니는 건데 세미 트레일러죠. 근데 그 뒤에 또 하나 끌고 다닐 수 있는 견인구가 있는 대차.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돌이라고 한다. 돌이라고 한다. 하나 더 끌고 다니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더블 트레일러가 되는 건데 이제 다만 요거를 대차라고 이 대차를 돌이라고 한다. 저도 세미로 끌려다니면서 또 하나를 끌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요걸 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12번입니다. 특별한 기계를 갖추고 그것을 자동차의 원동기로 구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수장비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자동차의 원동기로 구동할 수 있다. 믹서 자동차 콘크리트 믹서라든가 같은 이런 거 그 원통이 빙빙 돌아가죠. 그 돌리는 힘은 뭡니까? 자동차의 원동기로 돌리죠. 예, 소방차, 고압살수 뭘로 돌리죠? 예, 자동차의 원동기로 돌리죠. 냉동차, 그 냉동 뭘로 시킵니까? 자동차의 원동기로 돌리죠. 이런 장비차가 아닌 것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구급차죠. 예, 구급차는 그냥 지금 굴러다녀요. 요거는 믹서 통을 돌리는 거 돌리면서 다니잖아요. 소방차는 그 차의 힘으로 강한 그 살수 물을 뿌려줘야 되잖아요. 예, 냉동차 그 차의 힘으로 어, 냉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장비차고 아닌 것은 구급차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풀 트레일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아까 그 풀 트레일러를 기억해 두십시오.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트랙터 자체도 적재함을 가진 트레일러다. 맞죠? 총 하중을 트레일러만으로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선단의 견인구 즉 트랙터를 갖춘 트레일러다. 맞죠? 적재량 용종 모두 세미 트레일러보다 유리하다. 예, 많이 싫어요. 발착지에서 탈착이 용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해 후진이 쉽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죠. 예, 발찌든 착지든 간에 탈착이 용이하고 후진할 때 공간 적게 먹는다. 이것은 세미 트레일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풀 트레일러는 아니에요. 아까 그림을 연상해 보면 나오실 거예요. 세미 트레일러는 트레일러 자체가 트랙터하고 많이 겹쳐서 가장 길이가 짧죠. 그래서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후진하기도 쉬워요. 탈착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 4번은 세미 트레일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똑같은 거죠. 발착지에서의 트레일러 탈착이 용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해서 후진이 용이하다. 많이 겹친 뭐다? 세미 트레일러를 지금 설명한 것이다. 15번입니다. 한 대의 세미 트레일러용 트랙터와 한 대의 세미 트레일러 및 한 대의 풀 트레일러로 이루어지는 조합의 연결 차량이 무엇이냐? 아까 설명했던 지금 뭐예요? 더블 트레일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예, 자세히 보시면 트랙터가 하나 있어요. 여기 트랙터죠. 말은 복잡하지만 요게 지금 트랙터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세미 트레일러가 하나가 있어요. 세미 트레일러가. 그런 다음에 이 세미 트레일러다가 또 뭘 붙인다는 거예요? 풀 트레일러를 하나 더 붙인다. 그림이 연상되시죠? 이걸 뭐라고 하냐? 더블 트레일러라고 한다. 네, 더블 트레일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16번. 다음 중 기둥, 통나무 등 장척의 적화물의 트랙터와 에, 트레일러의 연결 부분을 구성하는 구조로 파이프, H형강, 뭐 긴 전봇대 이런 거 싣고 다니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척, 긴 폴대 이랬죠? 폴, 풀이 아니라 폴, 장대 이게 되겠죠? 네, 이렇게 긴 거, 요 그림을 연상해 주세요. 네, 여기 H빔 싣기도 하고 이런 긴 전봇대 싣기도 하고 파이프 긴 거 싣기도 하고 이렇게 이걸 폴 트레일러, 기둥, 통나무, 장척의 적화물 이런 거 싣고 다니는 거. 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사물 표준 약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화물에 대해서 이제 그 계약을 했어요. 고객이 화물 인수일 하루 전까지 그거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계약금 떼낀다. 네, 계약금이에요. 그런데 당일날 해지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금 배액을 물어내라. 누가요? 고객 말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니고 지금은. 계약금 10만 원을 주면서 몇 월 며칠 날 이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기 하루 전날 전화해가지고 저 그거 이사 못 갑니다. 하루 전에 이렇게 하면 계약금 떼낀다 이 말이죠. 계약금. 그것을 손해배상으로 한다. 당일날 에, 우리 이사 못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했다. 당일이다. 그러면 계약금 10만 원을 걸었다면 계약금 떼끼는 거에다가 배액이니까 10만 원만큼 더 줘야 즉 20만 원을 배액 계산을 해라 이 말이죠. 자,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화물 표준 약관상 고객이 약정 인수일 당일날 해지하면 손해배상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하루 전이면 계약금, 당일이면 계약금의 배액. 그렇죠? 확인합니다.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사업자를 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이제 좀 복잡해요. 2일 전까지, 1일 전까지, 당일날, 당일에도 안 한 경우.
자, 이제 서로 그 화물 인수 계약을 했어요. 그 이삿짐 날짜를 정해서. 그런데 이사기 이틀 전에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그 고객님 것을 이사 차를 그날 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일 전, 이틀 전까지. 그러면 계획을 계상하라는 거예요. 계획. 이미 계약금 받았으면 계약금 받은 것에 1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에다 10만 원 더 보태서 계상하라는 거죠. 자,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물의 1일 전까지, 이제 하루 전이에요. 그러면 4배예요. 당일날 가가지고 저희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6배입니다. 당일날까지도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음, 이사하시는 분이 왜 차 안 와요? 그러니까 못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당일날까지도 해지 통지를 안 했다가 10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2일 전, 1일 전, 당일. 그래서 2, 4, 6, 8, 8이 아니라 10, 10배예요. 2, 4, 6, 8도 아니네요. 앞에까지는 2, 4, 6인데 2, 4, 6, 8이 아니라 2, 4, 6, 10입니다. 엄청나죠? 10배예요. 그래서 2일 전, 1일 전, 당일날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서 2, 4, 6, 8로 2, 4, 6, 8, 10으로 계획을 외워두십시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화물 표준 약관상 사업자가 약정 당수일 당일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얼마냐? 자, 이틀 전, 하루 전, 당일에도 안 한 경우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당일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2, 4, 6이죠. 6배죠. 당일날로 통지 안 했다. 10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당일날 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니까 얼마예요? 계약 금액의 6배액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합니다. 네, 계약 금액의 6배액입니다. 자, 이사물 표준약관 규정상 사업자가 약정 인수일 당일에도 계약 해지를 통지하지 않았다가 왜 차 안 오냐고 그러니까 되게끔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당일날도 통지를 안 했다가 아까 몇 배라고 그랬어요? 2468로 나간 게 아니라 246 10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계약 금액의 10배를 손해배상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10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물건을 실어 날렸어요. 그런데 지연됐어요. 연착했다. 또 연착했는데 물건까지 깨졌다, 파손됐다. 하여튼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연착되지 않고 물건이 멸실된 경우, 연착되지 않고 물건이 파손된 경우, 연착되고 물건이 파손된 경우, 연착되고 뭐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거 다 외우려고 하면 이거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거. 근데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 놓고 계산표 놓고 계산해도 어려워요. 요것만 알아두자. 이 사물의 멸실해준 연착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고객이 내 손해액이 이만큼입니다라고 손해액을 입증을 했어요. 앞에 계산 공식 다 모르겠어요. 고객이 지가 입증해 왔어요. 손해액마다. 이럴 때는 뭘로 간다? 민법 393조. 어제도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요것만은 알아두자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요. 사용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으로 간다. 요거 하나만은 알아두자.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중 이사 화물의 표준 약관상 민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앞에 있는 복잡한 계산표는 시험 출제위원한테 네가 이거 보면서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오면 이겁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를 때 어떻게 되냐? 고객이 자기가 받을 손해액을 입증해 왔다면 그때는 민법의 규정으로 가라. 고객이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 민법의 규정으로 간다. 요거는 알아두자는 거죠. 고객이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 그때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민법의 규정으로 간다. 민법의 규정으로 간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